태국 불법 체류자의 수가 세종시 인구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서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문제가 되고 있죠. 법무부의 강제 퇴거 조치가 시작됐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은 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들 중 태국인 불법 체류자 비율이 84.6%에 달한다는 거죠.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태국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태국 현지 내에서는 끊임없이 반항 감정으로 선동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태국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혼란스러워하는 이때 사연을 전해온 이가 있습니다.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차오프라야 강변에서 대를 이어 식당을 운영하는 가정의 장남 파윗 라차눈입니다. 올해 23살이고 출라롱콘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학생회 간부로도 활동하고 있죠.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라차눈스 키친은 방콕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이어받으셨고 졸업 후에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죠. 태국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퓨전 요리를 함께 선보이는 우리 식당은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주방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라고 늘 말씀하셨죠. 덕분에 저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지난달 있었던 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파윗, 큰일 났다. 뿌라쭈압 삼촌 공장이 문을 닫게 됐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뿌라쭈압 삼촌은 아버지의 대학 동창이자 저의 대부셨어요. 20년 넘게 한국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납품해오던 그분의 공장이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 한국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대. 품질 문제를 핑계로.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뿌라쭈압 삼촌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300여 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저희 식당 단골이기도 했죠. 매일 점심시간이면 북적이던 식당이 갑자기 한산해졌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뿌라쭈압 삼촌은 술에 취해 이런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알고 보니 작년에 한국거래처의 요청으로 새로운 생산라인 증설에 수백만 바트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당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최근 몇 달 사이 비슷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답니다. 방콕 외곽의 여러 공장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죠. 모두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곳들이었어요.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저도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이야기를 공유했죠.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제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해시태그 태국 자존심을 지키자 해시태그 밴 코리아. 댓글이 폭주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죠. 한국 기업에 납품하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업체들, 입국을 거부당한 관광객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의 사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회 간부로서 저는 한국 기업 불매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이 확산되었고 학교 앞 한국 음식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주도한 집회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이 소식은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저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죠.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하청업체로만 생각합니다. 20년간의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과연 진정한 파트너십입니까? SNS에서는 해시태그 태국 의자존심을 지키자 트렌드가 됐어요. 제 게시물은 수십만 회 공유되었고 태국 전역에서 반항 감정이 고조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항의로 시작했지만 점차 큰 운동으로 발전해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때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 불매를 외치기 시작했죠.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찍는 영상이 SNS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거부하는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0만 명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은 저를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청년이라고 불렀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한국 기업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뿌라쭈압 삼촌의 공장 직원들은 실업급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우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일 밤 저는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태국 기업들의 피해 사례, 실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한국 기업들의 이중적인 태도 등을 폭로했죠. 제 게시물은 때때로 과격했고 감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우리 식당에 한 무리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체논스 키친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 3명과 태국인 여직원 1명이었죠. 그중 한 명이 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파윗 라차논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요즘 제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보니 가끔 취재나 인터뷰를 요청하러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파윗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H자동차 아세안 지역본부 인사팀 이성준 이사입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H자동차라니. 뿌라쭈 앞 삼촌의 공장이 거래하던 바로 그 회사였죠. 그동안 제가 SNS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식사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성준 이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들은 우리 식당의 대표 메뉴들을 주문했고 특히 팟타이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방콕에서 이렇게 정통 태국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 팟타이는 정말 특별하네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식당의 역사, 우리만의 특별한 조리법, 심지어 제가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까지요. 라차논 씨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분이군요. 그런 열린 마음이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그들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H자동차에서 새로 시작하는 태국 청년 인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라차논 씨의 SNS 활동을 모두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신 분이죠.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성준 이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무엇보다 태국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향력. 이어서 그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6개월간 한국 본사에서 직접 실무를 배우고 이후 태국 법인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거였죠.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분위기 때문이겠죠.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을 비판해왔는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진정한 기회일까? 우리는 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하길 바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이성준 이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H자동차의 미래 비전과 태국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가 SNS에서 비판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성준 이사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SNS에서 저를 따르는 30만 명의 팔로워들. 그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랄까요? 뿌라쭈 앞 삼촌과 그의 직원들. 그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만약 그들이 정말 불공정한 기업이라면 내부에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성준 이사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환영합니다. 파윗 씨,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가 믿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말이에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때론 적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단다. 넌 그들의 내부에서 진실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SNS에서의 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런 결정이 가져올 파장도 클 거라고요. 하지만 이내 저를 지지해 주셨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H자동차가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기업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H자동차 본사로 향하는 길,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정리된 도로,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곳곳에서 마주치는 최첨단 시설들. 태국의 방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파위씨. 본사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민우 팀장이었어요. 그는 제가 6개월 동안 함께 일하게 될 멘토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핵심 시설들을 둘러보시겠습니다. 특히 R&D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문한 R&D 센터는 거대했어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친환경 자동차 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네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수소차 개발 현장, 자율주행 테스트 센터, 배터리 연구소, 이런 첨단 기술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산 라인을 제어합니다. 품질 관리도 자동화되어 있죠. 불량률은 100만 개당 0.1개 미만입니다. 순간 뿌라쭈압 삼촌의 공장이 떠올랐어요.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김 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런 기술을 태국 협력사들과 공유하지 않았나요? 공유했더라면 품질 문제도 없었을 텐데. 김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글로벌 기술협력센터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태국 협력사들을 위한 교육센터입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태국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죠. 품질 관리 시스템부터 스마트 팩토리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걸린 모니터에는 태국 각지의 협력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어요. 품질 관리자들이 화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었죠. 작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협력사들의 품질이 월등히 향상되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런 내용은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홍보하지 않았을 뿐 숨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태국 협력업체 담당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SNS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H자동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의 기술력도 향상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SNS에서 비판했던 계약 해지 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물론 일부 계약이 종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협력 체계로의 전환 과정이었죠. 실제로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주일간의 본사 교육을 마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SNS에서 전파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파위씨,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김 팀장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쪽만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과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제가 목격한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첫 번째 SNS 게시물은 폭풍우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H자동차의 실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그들의 기술력과 시스템, 그리고 태국 기업들과의 협력 의지는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이 폭주했어요. 등 돌린 배신자, 한국 돈에 매수됐나?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거래. 30만 명의 팔로워들은 순식간에 약 10만 명이 줄어들었고 제 SNS 계정은 매국노의 페이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되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시작됐어요. 우리 식당 앞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배신자의 식당은 문 닫아라. 한국 기업의 앞잡이.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셨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파윗, 너무 서두른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뿌라쭈압 삼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파윗, 내가 왜 그랬니? 삼촌, 제가 본 건 진실이에요. H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들은 정말로 그만해라.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난 20년을 그들과 일했어. 내가 2주 동안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나?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삼촌의 서운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교에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제가 걸어둔 학생회 포스터는 모두 찢겨져 있었고 학생회 간부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파윗, 너 정말 변했어.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 친했던 동기들조차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가 된 것처럼 모두가 저를 피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식당 앞에 붙은 매국노의 식당 불매운동 포스터를 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본 진실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들아, 괜찮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믿어주셨지만 식당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한국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파윗씨, 괜찮으신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제가 본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침묵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단골이었던 한 노부부가 찾아오셨어요. 파윗, 우리는 내 말을 믿는다. 우리 아들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구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지금은 소수의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고 믿었거든요. 새로운 SNS 게시물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H자동차의 기술력, 품질 관리 시스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망설여졌습니다. 이 게시물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식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거든요. 파윗,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론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단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마우스 커서를 게시 버튼 위로 움직였어요. 한밤중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도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믿을까? 스마트 팩토리의 첨단 생산 라인, R&D 센터의 연구시설,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제 눈앞에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후배였어요. 선배, 저는 선배를 믿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내일 학생총회에서 선배를 학생회에서 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생회 활동은 제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3년 동안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식당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눈빛도 불안해 보였고요. 어머니, 제가 아니다. 파윗,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내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이잖니. 어머니의 말씀은 늘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식당 앞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있었고 SNS에서는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 대학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뿌라쭈 삼촌의 전 직원을 만났어요. 파윗, 너 정말 그들이 달라졌다고 믿니? 네, 삼촌.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들은 정말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성장하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잖니.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요? 태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그냥 저버려도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 때 H자동차의 새로운 발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H자동차의 새로운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방콕 시내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 있었어요. 김민우 차장의 초대로 참석하게 된 자리였죠. 오늘 우리는 태국 시장에 대한 H자동차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성준 이사가 단상에 섰어요. 그의 발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태국 내 투자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방콕 인근 공장의 생산라인 현대화에 3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최근 태국에서 불거진 반한 감정으로 인해 H자동차가 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더불어 현지 부품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58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이 진행 중이며 저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해나갔어요. 이성준 이사가 발표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태국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계획이었어요. 방콕 외곽에 자동차 부품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연구소와 교육센터를 함께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센터에서는 매년 2,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태국이 동남아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의심 섞인 질문이었죠. 이번 발표가 최근의 반한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성준 이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30개 업체의 불량률이 평균 68% 감소했어요. 이는 우리의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장님, 이 발표 갑자기 준비된 건가요? 아니요. 1년 전부터 계획된 것들입니다. 다만 시기를 조정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뿌라쭈압 삼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파윗, 오늘 발표 봤다. 방금 H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우리 공장에도 지원해주겠다고.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본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구나. 다음 날 태국 자동차 부품 산업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H자동차의 계획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SNS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말로만 하는 약속 아닌가?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과 이번 발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팩트 위주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댓글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증거를 더 보여줘.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꾸준히 그리고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파윗. 내가 옳았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그의 아들이 H자동차의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록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저녁 우리 식당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 달 동안 발길을 끊었던 단골 손님 몇 분이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파윗.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했던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시는 아저씨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우리 회사도 H자동차의 품질 관리 시스템 지원을 받기로 했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옆 동네 공장이 이 프로그램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걸 보고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우 차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파윗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부품 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국 기업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태국 기업들의 걱정과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만난 태국 기업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듯한 모습이었죠. 실제로 이 기술 지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이미 시스템을 도입한 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회를 잡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포함시켰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어요. H자동차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그룹의 성과가 공개된 겁니다. 불량률 68% 감소, 생산성 45% 향상. 이 숫자들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뿌라쭈압 삼촌의 소식이었습니다. 파윗. 우리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삼촌의 공장은 H자동차의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의 첫 번째 파트너로 선정됐어요. 과거의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300명의 실직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한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SNS에서 태국 의자존심을 지키자 해시태그는 사라지고 대신 태국-한국 협력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죠. 대학가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학생회는 제명 안건을 철회했고 오히려 한테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꿈꾸던 자리에 서게 됐어요. H자동차 태국법인 대외협력팀의 첫 번째 태국인 인턴으로 발령받은 겁니다. 파윗 씨, 당신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달이었어요. 제 첫 임무는 태국 부품업체들과 H자동차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었어요. 양쪽의 문화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죠. 우리 가족의 식당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어요. H자동차 직원들의 단골집이 된 건 물론 이제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답니다. 파윗.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는 편견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지난 6개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태국 청년들이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고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간 것이 자랑스럽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파윗 나차노누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곳은 방콕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입니다. 한때 K-브랜드들의 성공적인 판매처로 유명했던 이곳이 지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벤코리아 운동의 여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젊은 디지털 마케팅 팀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사내팀 SNS에서 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고 쇼피의 최연소 팀장이었죠. 우리 태국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자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우연히 만난 한국 IT 기업의 임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 진실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사연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의 디지털 마케팅 팀장 수파차이 통눈입니다. 올해 27살, 방콕 출신이고 치앙마이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디지털 마케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 길을 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시작한 SNS 활동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태국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 게시물이 입소문을 타면서 팔로워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제가 쇼피에 입사한 건 2년 전이었죠. 재작년 신입으로 들어와 올해 초 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제 SNS 팔로워는 현재 10만 명을 넘었어요. 마케팅계에서는 제법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 기업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마케팅 전략과 디지털 트렌드를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우리 시장을 점령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지만 요즘 저는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태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한국 기업들 때문이죠.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독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쇼피만 해도 전체 매출의 40%가 K-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지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태국은 한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지난주 제 SNS에 올린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24시간 만에 공유 5만 건을 돌파했죠. 댓글란에는 공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통루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깨어나야 해요. 한국 기업들의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태국 브랜드를 살립시다. 드디어 누군가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이런 반응에 고무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캠페인을 준비했죠. 주말에는 태국 로컬 브랜드 대표들을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우리가 만든 시장을 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저는 매일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 노모얼 코리아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렸고 바이타이, 세이브 타일랜드 캠페인을 시작했죠. 제 영향력을 10분 활용해 태국 로컬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통눈이 우리 회사의 미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심지어 CEO도 제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K-브랜드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20%가 넘는 매출 감소를 기록했죠. 반면 태국 로컬 브랜드들의 매출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회사 경영진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K-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축소하고 로컬 브랜드 육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자고 제안했죠. 제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의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채택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갈 때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통루님,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확신,
제가 태국 이커머스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수파차이, 넌 정말 대단해. 이제 곧 모두가 너의 성견지명을 알아볼 거야. 태국 주요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디지털 시대의 젊은 혁신가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실렸죠. 저는 그 기사를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자만심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그저 오만한 아이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현실은 제게 혹독한 교훈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답니다. 사실 벤코리아 운동은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올해 초부터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죠. 처음에는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한 태국인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였답니다. 그 후 비슷한 경험담들이 하나둘 공유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의 제품은 사지 말자는 구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운동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평소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움직임이 우리 태국 브랜드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영향력을 활용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 태국 브랜드들의 성장 기회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SNS는 벤코리아 운동의 주요 채널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제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벤코리아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시태그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죠.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 노모얼 코리아는 매일 수만 건씩 생성되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태국 브랜드의 기회를,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올리는 포스팅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죠. 특히 20대들의 호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저를 태국 디지털 경제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르면 젊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통루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한국 카페는 안 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한국 브랜드들이 가진 시장 점유율 알고 계신가요? 화장품 시장의 65%, 패션 시장의 45%, 식품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브랜드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 거예요. 데이터를 활용한 제 포스팅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여주니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죠. 저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공유했답니다. 주말에는 방콕 시내의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현장 취재도 했어요. 한국 브랜드 매장은 늘 붐비는데 태국 브랜드 매장은 한산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라는 글과 함께요.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쇼피 태국의 고위 임원들은 한국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현재 우리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 중 40%가 한국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의존도예요. 로컬 브랜드들을 육성하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팀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제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 경영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결과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되었답니다. 이제 태국 브랜드들의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태국 로컬 브랜드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했어요. 프라우드 투 비타이 캠페인을 론칭하고 로컬 브랜드들에게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을 제공했죠. 동시에 SNS에서는 태국 브랜드들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태국 로컬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소개했어요. 방콕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가방, 제조업체, 할머니의 레시피로 시작해 현대적인 간식 브랜드가 된 과자 회사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태국 브랜드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제 캠페인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어요. 로컬 브랜드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새로운 셀러들도 속속 입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를 태국 이커머스의 영웅이라고 불렀답니다. 주요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디지털 시대의 젊은 혁신가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실렸죠. 저는 그 기사를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특히 물류팀에서 먼저 경고음을 울렸죠. 통눈씨, 한국 브랜드들이 철수하면 물류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물량이 없으면 규모의 경제가 깨질 거예요. 재무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광고 수익이 전체의 35%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포기하면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제 확신이 너무 강했거든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는 동료들을 친한파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SNS에서 제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팔로워 수는 15만을 돌파했고 제 포스팅은 항상 트렌딩 토픽에 올랐죠.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고 저는 그 관심이 달콤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태국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매일 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결국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벤코리아 운동을 이끌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 CEO의 긴급 경영진 회의 소집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도 참석했겠지만 이번에는 초대받지 못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제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통눈, 좋지 않은 소식이야. 이번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태국 로컬 브랜드들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K 브랜드들의 철수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 광고 수익은 65% 감소했고 전체 거래액은 45% 줄었어. 로컬 브랜드들의 성장으로는 이 갭을 메울 수가 없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우리 플랫폼을 떠나 경쟁사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충성 고객들도 함께 움직였죠. 통눈, 너도 알잖아. 우리 플랫폼의 주요 트래픽이 K 브랜드 팬들이었다는 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한국 브랜드들이 사실은 우리 플랫폼의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그들이 떠나자 전체 생태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류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물류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어요. 규모의 경제가 무너진 거죠. 이는 곧 로컬 셀러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답니다. 통눈 씨가 주도한 캠페인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위험해졌어요. 디지털 경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네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존경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원망의 시선을 보내더군요. 심지어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의 내부 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조치들이었죠. 2024년도 상반기 성과급 지급 보류 안내, 연말 승진 심사 기준 강화 및 인원 축소.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디지털 마케팅팀의 실적이 전년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저희 팀은 리스크 매너지먼트 대상 부서로 지정되었답니다. 통눈, 팀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 신규 채용은 전면 중단하고 기존 인원도 재배치가 필요해. 상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연소 팀장 자리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죠. 회사는 제 포지션을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함께 고생한 팀원들의 실적 평가가 모두 저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말 승진과 성과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SNS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포스팅에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 넘쳤는데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통눈님의 무책임한 캠페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어요. 책임져 주실 건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그토록 돕고자 했던 로컬 셀러들의 원망이었어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분노가 저를 향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쌓이는 실적 보고서와 구조조정 계획서가 놓여 있었죠. 한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시대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답니다. N사의 L서비스 수석 부사장님과의 미팅 요청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는 것을. 뜻밖의 메일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던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N사 태국 법인으로부터 온 공식 미팅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회사 공식 도메인으로 온 메일이었고 수신자에는 저 외에도 여러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쇼피 태국의 디지털 마케팅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미팅의 주제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반갑지 않은 자리였겠지만
당시 우리 회사의 실적 부진을 고려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죠. CEO도 참석을 독려했고요. 미팅 장소는 N사 태국 법인이었습니다. 처음 로비에 들어섰을 때 놀랐어요. 예상과 달리 태국어로 된 안내문이 가장 먼저 보였고 직원들의 80% 이상이 태국인이었거든요. 통룬 씨 환영합니다. 저는 N사 L서비스의 김준호 수석 부사장입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완벽한 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15년째 태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태국 정부로부터 공로상도 받은 분이었답니다. 오늘은 통룬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통룬 씨의 인사이트가 저희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거든요. 의외의 말이었어요. 비난이나 책망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제 의견을 듣고 싶다니요. 김 부사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통룬 씨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현지 기업들과의 상생을 좀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N사가 태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스타트업 투자 현황, 현지 개발자 채용 비율 등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죠. 지난해에만 200명의 태국 청년들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T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SNS에서 비난했던 높은 수수료 정책의 실체였어요. 그 수익의 대부분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받는 수수료의 60%는 태국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보안 시스템 개발, 인재 육성 등이에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실 이번 미팅을 요청한 것은 통룬 씨와 함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김 부사장의 제안은 의외였어요. 한국과 태국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해보자는 거였죠. 우리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태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과 인재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리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팅은 4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디지털 생태계 자체를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SNS에 올렸던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 글이 얼마나 편향되고 감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이제 저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였답니다. N사와의 미팅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부사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활동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디지털 팜 타일랜드 프로젝트였어요. N사가 2년 전부터 태국 북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디지털화 사업이었죠. 치앙마이 근교의 작은 마을에 직접 찾아가 보았어요. 예전에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마을 이장님의 말씀이었어요. N사가 개발한 농산물 거래 플랫폼 덕분에 농부들이 직접 가격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디지털 결제까지 기초적인 IT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K-소셜벤처 얼라이언스였어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만든 협의체로 태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N사는 CVC 형태의 자회사로 한국에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걸로도 유명했거든요. 저희는 장애인 택배기사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투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방콕에서만 200명의 장애인 기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한 소셜벤처 대표의 이야기였어요. 특수 제작된 전동 스쿠터와 AI 기반 배차 시스템으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태국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인 실업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 분야의 발견도 충격적이었어요. 클린 오션 타일랜드 프로젝트는 한국의 K사가 주도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이었죠.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수거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답니다. 이 티셔츠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한 장을 만들 때마다 페트병 10개가 재활용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텍포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1기 졸업생 100명 중 87명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평균 연봉도 일반 대졸자보다 30% 높고요. 프로그램 담당자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답니다. 저는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한국 기업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기업의 홍보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태국을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아요.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동반자였던 거예요.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제가 SNS에서 퍼뜨렸던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다시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마주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잘못 퍼뜨린 정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요.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진실 해시태그 1. 첫 번째 포스팅을 올리기 전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의 제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올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게시 버튼을 눌렀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IT 기업들의 태국 투자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총 투자 금액 150억 바트, 신규 일자리 창출 12연계, 디지털 교육 수혜자 15억 명, 소셜벤처 지원 200개 기업. 예상대로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배신자다. 한국 기업에 매수당했나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실제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치앙마이의 농부들, 장애인 택배기사들, 코딩 교육을 받은 학생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딸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장애인 택배기사님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세 번째 포스팅은 환경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클린 오션 타일랜드에 1년 수거한 해양 쓰레기 500톤, 재활용 제품 생산 100만 개, 참여, 주민 수입 증가 평균 35%. 점점 댓글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면이 있었네요. 처음 알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포스팅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편향된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했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회수였지만 진정성 있는 반응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태국의 유명 경제지가 제 캠페인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로 보는 한국 기업의 진짜 이야기. 메인 기사로 실린 이 내용은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VIP가 직접 저를 불렀죠. 통눈. 내 용기가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도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상생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 캠페인은 한국 기업들과 태국 로컬 기업들의 협력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협력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태국 전통 수공예의 만남, 로컬 푸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기, 태국 농촌 디지털 혁신 이야기.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벤코리아 해시태그 대신 해시태그 상생, 해시태그 협력 같은 긍정적인 해시태그가 늘어났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이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마이너스테 디지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요. 한테 디지털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제가 회사에 제안한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제 스스로도 두려웠어요. 얼마 전까지 반한 감정을 부추겼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벤처들의 제품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영진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쇼피 태국의 소셜 임팩트 특별관이 탄생했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벤코리아 운동의 주역이었던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많은 의심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소셜 벤처들을 찾아다녔어요. 장애인 고용 기업이 만든 수제 가방, 산간 마을 농부들의 유기농 제품,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션 아이템, 각각의 제품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어요. N사는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K사는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답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해 주었죠. 통눈 씨가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 멋진 일을 해보고 싶네요. 김 부사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런칭 한 달 만에 소셜 임팩트 특별관의 매출은 전체 플랫폼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 있는 소비에 동참하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이제 제품을 고를 때 브랜드의 국적이 아닌 그 제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요. 제 새로운 SNS 포스팅은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팔로워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팔로워들이 늘어났죠.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부 장관이었어요. 우리의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의 모범 사례로 검토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테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제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후퇴가 아닌 성장이었다고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한국 기업들, 그리고 태국의 소셜 벤처들과 함께 이뤄나가고 있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아닐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팀장 통눈눈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